1대0, U20 한국 연장에서 원샷 원킬 4강 진출, 아시아 최강에서 우승으로. 이는 중국 언론이 한국 축구의 4강 진출 소식을 다루며 내건 제목입니다. 중국 언론 네티즌은 한국 U20 대표팀의 2회 연속 4강 진출을 긴급히 타전하며 한국 언론만큼이나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4강 신화를 썼다. 끈끈한 팀워크로 하나 돼 이룬 성과다. 6월 5일 아시아 최강 한국과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의 U20 월드컵 8강 경기가 펼쳐졌다. 16강전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3골이나 뽑아낸 아시아팀 중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제친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와의 대결은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전후반 정규 시간에 승부를 보지 못한 두 팀은 연장에 돌입했다. 그리고 연장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최석현의 천금 같은 헤더골이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이로써 4년 전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라며 기사를 냈습니다. 아시아팀이 4강에 오른 것을 두고 대리만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4강에는 아시아의 대한민국, 중동의 이스라엘, 유럽의 이탈리아, 남미의 우루과이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륙별 대표 국가들이 월드컵 4강이라는 무대에서 격돌하게 된 상황인데요. 일본이야 한국과 실력이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배아파하는 분위기가 많은 반면 중국은 한국과의 실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커 보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피파 주간 대회 4강에 오른 건 1983년과 2019 U20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5번째인데요. 대표팀은 9일 오전 6시 이탈리아를 상대로 결승 진출을 노리게 됩니다.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이 잘 버텨줘서 좋은 결과를 냈다며 한국 축구 미래가 되는 것 같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번 U20 대표팀은 대회 전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승우와 백승호가 활약하며 16강을 이룬 2017 U20 월드컵, 대회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을 앞세운 2019년 대회까지 온 국민의 성원을 받는 스타가 있었지만 이번엔 눈길을 끄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뛴다는 의미인 골짜기 세대라는 불편한 표현까지 따라붙을 정도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4강 진출의 쾌거를 일구며 유쾌한 반란에 성공한 것입니다. 선수들은 김은중 감독의 실리 축구 속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강력한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은 뒤 역습에 집중했고 세트피스를 통해 상대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 전략은 이번 대회 8골 중 절반인 4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올 만큼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준결승에 오른 4팀 중 유일하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예비 스타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골 사도움을 올린 캡틴 이승원은 공격 전개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도움은 피파 주간 대회에서 지난 2019년 이강인과 함께 한국 선수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이승원은 도움 4개를 모두 세트피스로 기록했는데 이 역시 역대 최초입니다. 공격수 이영준과 미드필더 배준호의 활약도 눈부신데요. 이영준은 190cm의 큰 키에 유기적인 연계와 뛰어난 결정력까지 갖춘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그는 에콰도르와 16강전에서 배준호의 크로스를 가슴 트래핑에 이은 발리슛으로 연결해 2002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박지성을 연상시켰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그의 공격력을 두고 네덜란드의 전설 베르캄프와 반페르시를 합쳐놓은 듯하다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에콰도르전에서 상대의 수비와 골키퍼까지 속이는 발재간을 선보이면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축구 센스로 중원을 헤집으며 공격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맨시티의 데브라이너를 보는 듯합니다. 골 넣는 수비수 최석현은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며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최석현은 16강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헤더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178cm로 중앙 수비수치고는 큰 키가 아니지만 가공할 만한 점프력이 주무기입니다. 여기에 연이은 선방쇼로 빗준홍이란 별명이 생긴 골키퍼 김준홍과 수비에서 6탄 방어를 펼치는 김지수, 배서준 등 후방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런 한국팀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재능은 후반부로 갈수록 빛을 발한다. 120분 동안 아무도 쥐가 나지 않다니? 그다지 내키지는 않지만 정말이지 아시아의 빛이야? 다른 팀의 플레이는 저렇게 눈부신데 우리 팀만 보면 그저 눈물만 나네? 골을 넣은 후 관중석에 아르헨티나 팬들이 단체로 한국팀에게 박수를 보내던데 이번 대회 벌써 2번째였어. 첫 번째는 프랑스전이었는데 그때도 아르헨티나 팬들은 한국을 응원했지.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국팀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빛이야. 한국팀은 너무 강해. 상대팀에서 아무리 몰아쳐도 이를 견뎌낸 뒤에 기회를 잡아 경기를 끝내버리지.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최고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한국팀의 정신력과 강한 의지는 분명 최고였어.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심판 판정은 한국에게 굉장히 불리했어. 지난 에콰도르전에서는 겨드랑이 잡아당겼다고 페널티킥을 줬는데 이번 경기 90분 다 되어갈 쯤 나이지리아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배준호의 옷을 잡아당겨 쓰러뜨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은중호의 준결승 상대는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입니다. 물론 이번은 연령별 대회이긴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하면 2002년 16강전에서 만났던 안정환의 헤딩 극장골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영국 데일리메일은 한일월드컵에서의 한국의 기적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4강 진출은 동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분노한 채로 남았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당시 비난은 한국에 향하지 않았다. 피파와 심판을 향했고 음모론, 부정부패 논란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의 월드컵 4강은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가 주목한 경기는 단연 16강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 경기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경기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안정환의 헤딩슛이 이탈리아를 탈락시켰다. 주심인 모레노는 이탈리아에서 악당이 됐고 안정환은 이 골든골로 이탈리아에서 커리어를 마감했다. 페루자에서 뛰고 있던 안정환은 루치아노 가우치 구단주의 미움을 받았다. 당시 가우치는 다시는 안정환이 페루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한국을 구한 꼴이 본인의 커리어를 망친 안정환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이 4강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확정되자 경기를 해설하던 안정환 해설위원은 이 경기 재밌겠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이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대박을 친 활약이었지만 그 골로 인해 유럽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이탈리아와 다시 맞붙는 상황에 대한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서력전 성격이 될 것이고 한국은 2002년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U20 대표팀 역대 전적은 어떨까요? 한국이 이전 전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1981년 호주 U20 월드컵에서 최순호의 2골을 앞세워 4대1로 이겼고 2000년 일본에서 열린 신년대회에서 이천수의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각에서도 나이지리아와 같은 강력한 피지컬과 압박이 있는 팀보다는 수월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4강인 만큼 방심은 금물일 텐데요. 2회 연속 4강에 오른 한국만큼 이탈리아도 최근 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국 대회 3위, 2019년 폴란드 대회 4위 등 최근 3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한국의 8강 상대였던 나이지리아에 0대2로 졌지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 브라질을 3대2로 꺾었고 16강에서는 또 다른 우승후보 잉글랜드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이탈리아 경계 대상 1호는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6골을 넣어 득점왕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체사레 카사데인데요. 186cm의 큰 키와 준수한 피지컬, 빠른 발을 앞세워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드리블 능력과 양질의 패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카사데이는 인터밀란 유스 시절부터 골 넣는 미드필더, 이른바 미들라이커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지난해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는 아직 성인팀에 데뷔도 하지 않은 카사데이를 1,500만 유로, 약 210억 원의 이적료에다 500만 유로의 보너스까지 얹어 영입했습니다.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카사데이를 첼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프랭크 램파드와 견줄 만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탁월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들과 빠른 공수 전개를 할 수 있는 미들 자원들이 있어 팀으로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